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이지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으로 올해 ACL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 논문이 어떤 연구에 관한 것인지 말씀드린 후에 짧게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본 논문의 아이디어인 LLM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경우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 수행을 진행하고 있고, 따라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실험과 분석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주요한 포인트는 바로 LLM을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 및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 진행한 인스트럭션, 이밸류에이션 샘플, 퀘스천 등의 조건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LLM이 판단하는 결과들이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얼마나 얼라인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오픈엔디드 스토리 제너레이션과 어드버서리얼 어택 두 가지의 태스크를 다루고 있습니다. NLP 도메인에서 모델이나 알고리즘의 어떠한 성능,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먼 이밸류에이션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오토매틱 매트릭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행하는 일이므로 그 평가 결과 자체가 완전하게 스테이블하지는 못하며, 또한 혹여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결과가 로우 퀄리티인 경우에는 최종적인 평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참여했던 동일한 사람을 똑같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재현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으며, 어떻게 동일한 사람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태스크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이전 평가 결과와는 매우 다른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들 익히 알고 계시듯이 LLM은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논문의 저자가 집중한 부분은 바로 제로샷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별도의 이그젬플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하라는 지시문만 주더라도 언신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매우 우수한 점입니다. LLM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람에게 지시문을 통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게 LLM에게도 프롬프트를 줌으로써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지시문, 주의사항, 샘플, 질문, 스코어링 방식 등의 인풋을 LLM에게 주게 되고, 휴먼과 LLM 두 이밸류에이션의 아웃풋 얼라인먼트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코어한 아이디어입니다. 태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오픈엔디드 스토리 제너레이션은 주어진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짧은 스토리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오픈엔디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지는 정보 자체가 구체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매우 제한적인 부분만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활용하여 LLM이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드버서리얼 어택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샘플인 비나인 샘플이 있고, 이 인풋에 노이즈를 주어서 해당 어드버서리얼 샘플들을 모델에게 주었을 때의 성능을 바탕으로 로버스티니스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한 종류인 SSAS를 활용합니다. 이는 비나인 샘플에서 일부 텍스트의 동의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어드버서리얼 샘플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보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태스크에 대한 실험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riting Prompts라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는 예시를 보시면 The Maze, The Warrior,
부분처럼 매우 짧고 제한적인 프롬프트와 이를 활용하여 사람이 직접 작성한 스토리로 총 30만 3천 개의 페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험에서는 모두 동일한 세팅을 적용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라이팅 프롬프트의 스토리와 GPT-2를 통해 생성한 스토리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LLM 이밸류에이션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토리를 생성할 때에는 GPT-2 모델을 활용하였고, 라이팅 프롬프트 데이터셋에서 200개의 프롬프트를 랜덤으로 선택하고 해당 프롬프트에 대해 생성한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평가는 Grammatically, Cohesiveness, Likability, Relevance 총 4가지의 어트리뷰트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어트리뷰트는 모두 5점 척도의 리커트 스케일로 평가가 되었으며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앞서 보았던 선택된 200개의 프롬프트가 포함되게 됩니다. 각각의 어트리뷰트는 모두 독립적으로 결과를 아웃풋하게 되며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 제공되는 순서와 동일하게 수행되었습니다. LLM 이밸류에이션 시에는 T0, 텍스트 큐리 001, 텍스트 다빈치 003, 그리고 챗GPT 모델을 사용하였고, 아웃풋에 단순히 레이팅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레이트 수치만을 찾아내기 위한 추가적인 파싱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마존 메케니컬 터크를 통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수행하였으나 앞선 연구인 칼핀스카에서와 동일하게 해당 부분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그를 대신하여 3명의 영어 선생님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LLM과 휴먼 이밸류에이터는 모두 각각 200개의 휴먼 리튼과 200개의 GPT-2 제너레이티드 스토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팅하는 지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미는 이밸류에이터들의 스코어 평균을 의미하고 IAA는 3개의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어그리먼트가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는 3명의 이밸류에이터가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샘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선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도 휴먼 리튼 스토리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스퍼트들은 사람이 작성한 것과 모델로 생성한 결과물을 구분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라이커빌리티의 경우 마이너스 0.21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개개인의 선호에 따른 부분일 수 있으므로 어그리먼트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한 4가지 모델 중 T0와 텍스트 큐리 001의 경우 휴먼 리튼 스토리에 대한 점수가 GPT-2 제너레이티드 스토리에 대한 점수보다 높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두 이밸류에이션의 얼라인이 잘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두 모델은 LLM 이밸류에이션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텍스트 다빈치 003 모델의 경우 깔끔하게 모든 지표에서 휴먼 리튼 스토리에 대한 강한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선 2가지 모델보다 IAA의 수치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텍스트 다빈치 003이 더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챗GPT 모델이었습니다. 휴먼 리튼과 GPT-2 제너레이티드 스토리에 부여한 점수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챗GPT의 경우 라이커빌리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AI이므로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문구와 함께 응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많았고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응답을 할 때까지 생성을 반복해서 진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을 한 라이커빌리티의 샘플을 확인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던 챗GPT 모델의 결과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도 타당한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모델이 생성한 결과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고 단순히 평가 점수와 이유에 대해 동의하는가를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먼 리튼과 GPT-2 제너레이티드 스토리를 각각 낮게 점수를 준 결과, 높게 점수를 준 결과 총 4개의 샘플을 랜덤으로 선택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익스퍼트들이 챗GPT가 평가하는 결과들이 리즈너블함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와 텍스트 다빈치 003 챗GPT를 비교하였을 때에는 텍스트 다빈치 003은 비교적 높은 점수, 챗GPT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본 논문에서 목적으로 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과의 얼라인먼트, 즉 휴먼 리튼 스토리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측면은 만족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챗GPT와 관련한 추가적인 두 가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연 휴먼이 점수를 높게 주는 스토리에 대해 모델 또한 점수를 높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앞선 결과들에서는 전반적인 수치를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단일 샘플들 간의 비교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비교는 각 어트리뷰트별로 수행하였고 켄달타워 코렐레이션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익한 포지티브 코렐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즉 휴먼 이밸류에이터가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LLM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험에서 모두 고정하여 사용한 인스트럭션에 변화를 주고 과연 고정하여 사용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는 페르소나를 주입하는 것,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유를 요청하면 혹시나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웃풋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Grammatically 그리고 Cohesiveness에서는 점수 차이가 0.1보다 적게 나타났고 Likability와 Relevance에서는 0.25를 넘지 않았으므로 네 가지 지표에서 모두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휴먼 리튼 스토리에 대한 더 큰 점수 부여는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을 다르게 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주진 않으며 본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인스트럭션을 고정하여 수행한 실험들이 모두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스크인 Adversarial Attack에 대한 결과입니다. Adversarial 샘플을 구성하고 이 샘플의 경우 기존의 LLM이 학습한 데이터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LLM이 잘 평가를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Adversarial Attack으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텍스트플러, PWWS, BAE 이렇게 세 가지의 어택을 활용하여 비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택마다 B9, Adversarial 총 100개의 페어씩을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LLM으로는 챗GPT를 활용하여 샘플들의 퀄리티를 평가합니다. 어택 모델로는 버트베이스 언케이스드를 활용하였으며 이 모델에 대해 에이지 뉴스 데이터에 파인 튜닝하여 사용합니다. 이밸류에이션 어트리뷰트는 플루언시와 미닝 프리저빙 두 가지로 이전 스토리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와 동일하게 각각 독립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플루언시의 경우 B9과 Adversarial 둘 중 하나의 뉴스 타이틀만을 제공하게 되고 미닝 프리저빙은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합니다. 실험 결과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LLM 이밸류에이션에서 모두 어드베르서리얼 샘플보다 B9 샘플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앞서 LLM이 과연 두 샘플의 의미적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자는 B9 두 개의 샘플에 대해
미닝 프리저빙 실험을 수행하였고 총점 5.0으로 완벽하게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드버서리얼 샘플의 스코어는 휴먼보다 LLM이 더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LLM이 상대적으로 문장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언급합니다. 세 가지 어택 중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퀄리티의 샘플을 보인 것은 BAE였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연구에서의 디스커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휴먼 이밸류에이션 대비 LLM 이밸류에이션은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동일한 세팅, 동일한 조건들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LLM의 특징이므로 휴먼 이밸류에이션과는 달리 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경우 앞서 보았던 샘플들을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게 되고 해당 내용들과 이후에 보게 되는 샘플들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연하게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LLM의 경우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각 샘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샘플의 순서 또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또한 사람에 비해 훨씬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득이 있으며 불쾌한 컨텐츠의 경우 사람이 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LLM 이밸류에이션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 그리고 편향된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세이프 및 non-harmful하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생성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럼에도 harmful response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LLM은 사람이 아니므로 감정을 갖지 못하며 이에 스토리 평가 요소 중 하나인 라이커빌리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지시문을 제공하는 경우 텍스트 자체의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로 중요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으나 LLM의 경우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실험에서 인스트럭션의 종류를 두 가지만 한 것이 모든 너무도 다양한 텍스트들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점까지의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분명히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도 확실한 한계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저자는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이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완전한 대체로 LLM 이밸류에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점이 아닌 이 둘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의 보다 높은 시너지와 큰 장점들을 시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논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본 논문은 LLM으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대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인 첫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엔디드 스토리 제너레이션과 어드버서리얼 어택 태스크를 통해 LLM과 사람의 평가를 비교합니다. LLM 이밸류에이션은 휴먼 이밸류에이션에 비해 재현성이 높고 비용적으로 저렴하며 각 평가 예시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사실 여부가 중요한 태스크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과 평가 결과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